여러분 대출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대출이 쉬워지자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빚더미로 만들고 범죄자 양산하는 꼴이 되었는데요. 이거 정말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만 34세 이하면 무소득자에게도 대출을 내주는 청년 전월세 대출의 잔액이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제도 도입 후 4년이 지나면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또 특히 비대면으로 전 대출 과정이 진행되는 카카오뱅크에 대출 신청이 몰렸는데요. 이것을 악용한 대출 사기도 성행하면서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19년 5월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죠. 청년 전 월세 자금 보증은요, 지난 6월 말까지 총 18조 5천억 원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소득도 없는 청년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었답니까? 정말 목적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표퓰리즘이었을까요? 도입 첫 해에는 6,700억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그 다음 해 20년에는 2조 9,400억까지 이게 늘어났고요. 22년 작년에는 6조 5,900억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올해는 상반기만 2조 4천억 원이 넘었죠. 청년 전월세 보증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거의 다 이 안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있어서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청년 세대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소득자에게도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어떤 뜻이었을까요? 청년의 주거 안정 목적이라는 아주 좋은 취지를 달고 도입이 됐지만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금리마저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단돈 몇천 원의 이자도 못 갚는 연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 국회의원 의원실의 발표를 보니까 지난 4월까지 청년 전월세 자금 보증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요, 총 3,488건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천억 원이 좀 넘는 돈인데 중요한 것은 연체율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첫 해보다는 4배가 연체가 늘어난 상태인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게 더 늘어나겠죠. 자, 이거요, 예견된 부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융업계에서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무소득자에게 돈을 빌려줄 게 아니라 소득을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은 만들어주지 않고 빚만 늘려주면서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겠다는 정치권은 대체 어느 나라 정치권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듣고 화내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불량 정치인입니다. 청년 창업도 그렇습니다. 창업하라고 대출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창업하고 여기저기 입찰을 들어가면 실적이 없다고 떨어뜨리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면 망하기 일쑤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경험보다는 역량으로 점수를 매기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대목이죠. 자, 아무튼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데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이 없는, 그러니까 상환 능력별 보증 한도 평가 이런 것이 생략된 채 대출이 집행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전체 전월세 보증의 60% 이상을 취급하면서 부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청년층의 이용률이 아주 높죠. 신청부터 대출까지 모든 절차가 이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쉬우니까 다들 여기서 대출을 받는데 그래서 부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쉬운 전월세 대출 연체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만 19세 주담대 연체 비율이요, 27%입니다. 대부분 무소득자입니다. 무소득인데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4명 중에 1명은 빚을 못 갚는 청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못 갚고 싶어서 못 갚는 것이 아니죠. 갚고 싶어도 소득이 없으니까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느슨한 대출 심사로 인해서 전세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청년 대출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어떤 사람이 갭투자로 구매한 주택 2채를 청년들에게 전세 내주는 계약을 맺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업로드해서 청년 전세 대출 각각 1억 원씩 받았으니까 총 2억 원을 받았죠. 근데 이거 가짜였습니다. 대출 사기 브로커에게 돈이 필요한 청년들을 소개받고 소개받은 청년들 이름으로 사실상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전세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기꾼은 징역을 갔죠. 그리고 가짜 계약서로 총 6억 원을 청년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페이스북으로 집주인을 모집한다 이런 광고글을 올려놓고 집주인을 모집하고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꼬드겨서 허위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총 6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역시 이 주범도 사기혐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좀 더 세게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실한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적절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참 좋은 제도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소득도 없는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성장하는데 아주 커다란 짐덩어리를 어깨에 얹어준 꼴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까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올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은 20대가요 5년 사이에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고용 불안정 그리고 주거비 폭등 이렇게 부담이 겹치면서 청년층 부채의 경고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부르면 빠르게 달려오는 세븐콜 대리운전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븐콜 대리운전 앱을 설치만 했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10,000원을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를 또 적립해 주고요. 친구 추천 시 최대로 7,000원을 또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50,000원 이상 충전이 되면 바로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세븐콜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년 부채의 특징은요 2가지입니다. 주거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또 금융 투자 비용에 들어간 것, 이 2가지 때문에 부채가 커집니다. 제가 보기엔 부채의 종류가 문제인데요. 뭐 학자금 대출이나 미취업 기간에 일시 지원을 해주는 정도라면 몰라도 투자에 대한 손실이나 또 보다 나은 더 비싼 주거를 위한 대출에 지원한다면 부채는 더 늘어나기만 할 것이고 오히려 막다른 길로 내모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책 대출일까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일까요? 대출도 필요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미친 집값이 부른 이런 참사 같은 일이 우리 청년들을 빚더미로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투표에서 표를 더 받으려고 선심성으로 퍼주는 제도,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퍼주려거든 본인들 돈 가지고 퍼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돈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퍼주고 이거 준다 저거 준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누구나 국민이면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빼고 국민들은 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소득의 34세 이전 젊은 층에게 대출해 주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는 3040 세대에게 대출이 더 필요한 지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냐? 솔직히 진정성입니다. 또 이런 것을 왜 욕먹을 각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하지 않은 34세 이하의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결혼하신 분들을 지원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저를 많이 욕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 무소득자에게 대출을 퍼주고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데 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힘들게 한다. 이런 사실을 좀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표용호TV에 아주 고귀한 댓글과 의견 달아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잘 읽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상하이 부동산 가격 폭락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중국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 보통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소로 금리, 소득, 주택 가구 수를 확인하는데 중국의 일선도시 부동산은 1만 달러 수준의 1인당 GDP의 성장성과 63%의 도시화율로 인한 주택 가구 수 확대 그리고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로 아직도 중국 부동산 투자는 유효하다. 고 본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장문의 댓글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팩트에 의해서 맞건 틀리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예의를 갖춰 달아주신 분들 참 고맙습니다. 표용호TV는요 여러분의 정보 마당이 되길 희망합니다. 표용호TV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